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덕의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면의 칼날에 나오는 하주 무이치로와 사주 오바나이 중 누가 더 강한 전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칼의 귀살대 주 중에 상위권의 주들은 교메이, 사네미, 쿄조로로 대부분 인정하는 분위기며 중위권으로 기유, 무이치로, 오바나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열을 가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사주 오바나이가 더 강하냐 하주 무이치로가 더 강하냐에 대해 여러 의견이 많으며 그 의견에는 기본적으로 인기가 많은 무이치로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캐릭터의 작중에 나온 묘사로 봤을 때 정말로 무이치로가 오바나이보다 강할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무이치로 같은 경우 귀살대 최연소수로서 검을 잡은 지 2달 만에 추가된 천재 캐릭터죠. 혈귀에게 당한 몇 년 전의 일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혈귀에 대한 엄청난 증오를 가지고 재능에 더불어 엄청나게 노력까지 한 인물입니다. 오바나이는 어린 시절 혈귀에 의해 사육되며 처참하게 살아왔고 그 뒤 극적으로 탈출해 혈귀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주의 자리까지 올라간 인물이죠. 일단 무이치로가 오바나이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의견을 대체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무이치로는 귀살대 주 중에 가장 빠르게 추가된 인물로 최고의 천재 캐릭터이기에 오바나이 정도는 이길 수 있다. 물론 무이치로가 천재이며 검을 잡은 지 2달 만에 추가되었다는 건 엄청난 거죠. 하지만 사실 귀살대 주 중에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고 다들 어떤 천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무이치로처럼 빠르게 발현되지 않았어도 꽃이 늦게 폈다는 비유가 있죠. 능력이 늦게 개화되고 후에 엄청나게 강해지는 인물이 많습니다. 기후 같은 경우도 선배 시험 때까지만 해도 엄청 약했고 암주 교메이도 자신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추가되었다는 게 초반에는 엄청난 업적이구나 라고 생각되었지만 나중에 가면 사실 추가될 만한 실력을 가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전집중 호흡 상중을 익히고 하연의 혈기나 일반 혈기들만 많이 죽여도 추가될 수 있죠. 탄지로 세대도 그 수준까지는 꽤나 빠르게 올라갔으니만큼 무이치로가 어린 나이에 추가되었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경이로운 수준의 실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타구모산 시점에 이미 카나오도 추가되어 있는다고 해도 될 만한 실력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상현육 다키 정도가 줄을 7명이나 잡아먹어치웠다는 걸 봐서는 예전부터 죽급의 검사가 지금 황금 세대처럼 강하지 않았고 주끼리도 엄청난 실력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기에 주의 계급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선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찍 추가되고 늦게 추가된 것이 한계치를 측정하는 데에는 별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은 무이치로는 귀살대 주 중에 유일하게 상현을 1대1로 잡은 인물이니까 오바나이를 이길 수 있어요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무이치로는 상현호 교코를 1대1로 잡은 엄청난 성과를 보여줬었죠. 최종 구면 때 제니추도 새롭게 상현 6이 된 카이가쿠를 이기긴 했지만 사실 그때부터는 개나 소나 다 하연급이 되고 상현의 자리에도 넣어주고 하다 보니 그때 애들은 짭이라고 보며 찐 상현을 잡은 건 무이치로 혼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바나이 같은 경우는 짭 상현사 나키메를 혼자 처리하지 못했었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냉철하게 따져보며 사실 교코는 상현육 다키 규타로 남매보다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다고 생각하며 다른 상현급의 혈기들에 비해 까다로운 요소가 덜한 혈기라고 생각됩니다. 무이치로만 교코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시점에 교코와 다른 주가 싸웠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물론 교메이나 사네미, 쿄주로 이런 인물들이 왔다면 더 쉽게 잡았을 것이고 오바나이가 왔다고 해도 반전 발현이 나온다는 가정을 해본다면 충분히 바를 수 있는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무이치로는 최종 구면 때 3전 복부를 모두 발현한 재능 캐릭이니까 오바나이보다 강하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이치로가 다른 주들에 비해 빠르게 반점을 발현한 것은 맞으나 후에 대부분의 주들도 반점을 발현했고 그것은 탄지로가 반점을 가지고 있었던 영향에 의해 발현된 것이기 때문에 무이치로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무이치로가 내비친 세계에 도달하고 혁도를 발현했지만 오바나이 역시 내비친 세계와 혁도를 발현했습니다. 물론 이들의 다른 점은 무이치로는 생사령관 전투에서 스스로 발현시켰고 오바나이 같은 경우 정보를 통해 유추해 발현한 것이었는데 스스로 이 버프들을 발현시킨 무이치로도 정말 대단하지만 그냥 단순한 정보만으로 이 최종 버프들을 발현시켜낸 오바나이 역시 미친 재능캐라고 볼 수 있죠. ちょっとすごい人なんですよ. 그 다음은 무이치로는 세계관 최강자 요리이치의 쌍둥이인 미치카츠 코쿠시보의 자손이니까 유전자 빨로 오바나이 정도는 이길 수 있어요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무이치로는 세계관 최강급의 인물들의 자손이며
그만큼 포텐셜이 높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말해보자면 무이치로가 요리이치 쪽 자손이라고 해도 요리이치처럼 태어날 때부터 반점을 지니고 태어났다거나 처음부터 전집종 호흡을 사용할 수 있었다거나 하는 묘사는 없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손조인 미치카츠 같은 경우는 완전 천재 캐릭터는 아니었죠. 어릴 적부터 검술을 배우긴 했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도 부하들과 함께 혈객에 발려 요리이치가 나타나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미치카츠가 그 후에 요리이치에게 전집종 호흡을 배우고 검술의 모든 삶을 바쳐서 엄청나게 강해진 것이며, 강하다고 해도 그 당시에 반전 발현한 다른 주들과 비슷하거나 그들보다 조금 더 강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심지어 코코시보가 무이치로를 보고 자신의 피가 많이 옅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면 딱히 요리이치와 미치카츠의 피 때문에 엄청나게 강한 버프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이치나 코코시보가 쓰는 해의 호흡이나 달의 호흡을 쓰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혈통이 무이치로의 전투력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부턴 작중에 나온 묘사를 통해 누가 더 강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둘의 기본적인 신체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이치로 같은 경우 14살의 나이고 오바나이는 21살의 나이로 나이 차이가 꽤나 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이치로가 완력에서는 오바나이보다 더 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혈기를 퇴치하는 데 있어 완력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완력이 없는 것보단 더 강한 쪽이 유리하겠죠. 스피드 같은 경우는 오바나이가 무이치로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와 있는데, 회피력 부분에서는 암주 교메이와 더불어 귀살대 최상위권으로 평가받는 오바나이입니다. 최종 후면 시점에서 싸운 대상이 다르다 보니 완전히 같은 선상에서 둘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유추해볼 수는 있는데, 무이치로는 상현일 코쿠시보와 최후의 전투를 벌였고 오바나이는 무장과의 최후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아무리 너프약을 주입당했다고 해도, 아무리 형편없는 전투로 인해 포스가 떨어졌다고 해도 코쿠시보보다 무잔의 전투력이 더 강한 것으로 묘사가 되긴 했죠. 물론 무이치로는 코쿠시보와 1대1로 맞닥뜨리고 오바나이는 다른 캐릭터와 함께 싸우는 부분이 많은 것도 염두에 둬야 하지만, 무이치로는 코쿠시보와 만나자마자 반점을 발현한 상태로 한 합에 손목이 날아갔고 그 다음 공격에 칼을 뺏겨 기둥에 꽂혔습니다. 사실상 바로 패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코쿠시보가 바로 죽이지 않은 건 자신의 자손이기에 혈기로 만들려고 제안을 한 것이고, 그게 아니었다면 바로 죽임을 당했을 거라고 봅니다. 냉정하게 보자면 무이치로의 전투력은 사실상 여기까지였다고 볼 수 있는데, 반점을 발현한 공격들이 코쿠시보에게 하나도 먹히지 않았고 그 뒤에 여러가지 상황이 나오며 목숨을 바쳐 혁도까지 발현해 코쿠시보에게 데미지를 주긴 했지만, 무이치로는 그저 코쿠시보에게 한 번에 발리는 전투력, 작중 묘사로 보면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바나이 같은 경우 무잔의 촉수 공격을 피해 목을 베는 장면이 나왔죠. 물론 무잔이 자신의 재생력을 믿고 굳이 피하지 않은 것이지만, 탄지로가 무잔의 품에 들어가려다 바로 눈 한쪽이 베어버렸다는 것을 보면 무잔의 품속에 들어가 목을 벤다는 것은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때 오바나이는 반점이 발현한 상태도 아니었죠. 그 뒤에도 여러 번 탄지로를 구해주며 무장과 가장 마지막까지 혈전을 펼친 주가 오바나이였습니다. 코쿠시보는 무이치로를 아주 손쉽게 제압하는 정도였지만 무자는 오바나이를 손쉽게 제압할 수 없었죠. 미치리 같은 경우 풀체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장과의 싸움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리타이어 되는 것을 봐서는 확실하게 주들과의 실력 차이가 드러났으며, 무잔전에서 오랫동안 버티는 오바나이의 전투력 자체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체력이 빠진 상태였다고 해도 사넴이나 교메이가 코쿠시보전 때보다 무잔전 때 훨씬 쉽게 공격에 당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걸 그대로 대비해본다면 미치로 역시 풀체력으로 무장을 상대했다고 해도 미치리처럼 금방 리타이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몸의 전성기가 가까운 21살 조합 사네미, 기유, 오바나이, 이렇게는 확실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무이치로는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14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의 몸이기 때문에 무이치로가 기유나 오바나이를 이기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무이치로와 오바나이의 전투력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경험치와 전투 센스입니다. 무이치로는 교코전에서도 다소 손쉽게 교코의 기술에 당해 죽을 뻔한 적이 있었죠. 여러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혈기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교코의 수옥발에 갇혔을 때 교코가 마음만 먹었다면 바로 살해당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오바나이 같은 경우는 무자의 재생력이 엄청나 베는 동시에 회복하기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 팔을 베는 동시에 발로 걷어차 팔을 날려버리기도 하고, 양쪽 눈을 잃었어도 바로 움직이며 무자는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혈기와의 싸움에서 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미리 대처하는 등 엄청난 전투 센스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능력은 대인전에서도 엄청나게 유용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작중에서 나온 혈기와의 전투력과는 별개로 무이치로와 오바나이가 목숨을 걸고 서로 싸우게 된다면 이런 전투 센스까지 완벽 탑재된 오바나이가 이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분석이 무이치로의 팬들에게는 아주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무이치로 관련 영상만 해도 엄청나게 만들 만큼 무이치로에 대한 애정이 높은 종타쿠에게 무조건 우리 막내이가 가장 세, 이런 식의 분석은 더더욱 무이치로에게서 사람들이 반감을 사게 될 요소로 다가가게 된다는 생각으로 더욱 냉철하게 분석을 한 것입니다. 뭐 그럼에도 당연하게 에이 몰라 그냥 무이치로가 더 쌤, 아무튼 더 쌤, 뺄쌤, 뚝배기 이렇게 댓글이 올라오겠지만 무이치로는 그저 악어 작가의 악마 같은 스토리의 피해자라고 생각이 되는 인물이죠. 최연소 천재 캐릭터 유망주로 설정해놓고 성장하기도 전에 죽여버린다? 이럴 거면 왜 그런 설정을 해놓은 거야? 당연히 무이치로가 오바나이와 같은 나이 때까지 나이를 먹었다면 오바나이보다 훨씬 강한 전투 능력을 보여줬겠지만 아쉽게도 기멸의 칼날은 그렇게 긴 세월까지 전개되는 작품이 아니었고 무이치로는 무잔의 다키도 전에 하차하게 되었죠. 원래 후반에 갈수록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만화의 특성상 대장장의 마을편에서 이미 본인의 역할을 다 보여준 무이치로와 무잔전 때 와서야 본인의 역할을 보여준 오바나이의 전투력 묘사 차이는 꽤나 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무이치로가 전투력이 더 약하다고 해서 매력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건 아니죠. 이미 완결 시점에는 무이치로의 인기가 오바나이보다 훨씬 높으니까요. 인기만큼은 귀멸의 칼날 최상위권인 무이치로에게 전투력 랭킹 정도는 오바나이에게 양보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주 오바나이와 하주 무이치로의 전투력 비교를 해봤는데요. 개인적인 견해이니만큼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은 댓글에 작중에 묘사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반론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무이치로 다이스키.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